안녕하세요. 대치동에서 4년째 수능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정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. 여러분 그 6평 때가 사실은 자녀분하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갈등의 시작이에요. 갈등의 시작.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. 우리 애랑 나는 지금도 벌써 사이가 안 좋아요.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이제 증폭되는 거는 지금부터거든요. 특히 고3 친구들의 경우 그렇고, N수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삼수생부터는 좀 그게 덜해요. 네, 6평, 9평 별로 신경 안 쓰세요. 학부모님들도, 학생들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, 재수까지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는 뭐냐면은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얘기, 부자연스럽다. 여러분, 제가 뭐 우리 부모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. 제가 이제 겪어오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거는 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어떨 때 수험생하고 부모님이 가장 부자연스러워지느냐?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특히 이제 6평 결과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. 근데 제가 오늘 싹 정리해 드릴게요. 6평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서로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. 사실 이 6평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잘 되실 수도 있고, 좀 굉장히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컴팩트하지만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사실은 지금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, 제가 이제 고3 N수생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, 고3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감이 심해요. 왜냐하면 유형이 계속 바뀐다고 하고 있으니까. N수생 같은 경우도 부담감이 심해요. 왜냐면은 지금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, 뭐 의대 지원이 지금 취소가 되게 생겼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전과는 달리 N수를 해도 잘 될 확률이 별로 없다. 잘 될 확률이 별로 없다. 이런 뉴스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뭐 시험의 유형이나 이런 게 변화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. 크게 보면.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뭐 독서의 난이도가 뭐좀 쉬워지고 이런 건 있는데 대비 방법이나 이런 게 바뀐 거는 거의 없어요. 그런데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냐면 이거예요. 자, 지금 2020년 통계 자료기는 합니다. 근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이런 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. 고3 수험생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7%의 수험생이 육모보다 수능 성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전년도에는 수험생들의 63.8%가 수능 때 나는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2019년에 통계 조사를 했을 때는 애들이 좀 더 희망적이었어, 낙관적이고. 근데 2020년이 되니까 애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 된 거지. 어떻게 보면. 그쵸? 그리고 이로부터 지금 5년이 흐른 2025년에는 애들이 어떨까요?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고3이나 N수생이나 3평이나 뭐 6평이나 9평에 비해서 내가 수능 성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이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은 훨씬 더 이제 낮아지지 않았을까,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.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겪어봐도 그렇고 애들이 좀 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유형과 난이도 외에 바뀐 점이 뭐냐면 인식이 바뀌었는데 마인드가 바뀌었어. 멘탈적인 게 바뀌었어요. 그런데 뭐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시험은 멘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분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,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확률이 이제 확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반드시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우리 학생분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? 잘 될 거다. 물론 희망 회로를 무조건 돌리란 얘기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.
자, 그러면 6평 성적과 수능 성적에 관한 통계는 어떻게 되느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에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성적 하락 비율도 꽤 있었어요. 뭐냐? 국수, 영탐, 영어는 없죠. 지금 보시면 100분위 평균이 5점 이상 하락한 비율이 58.2%예요. 네, 사실은 모든 게 그렇듯이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도 그렇듯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죠. 솔직히 그래요. 지금 이제 성적 하락 비율이 58.2%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보다는 더 낮았습니다, 수치가. 저는 성적 하락이 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없더라고요. 자, 그리고 성적 상승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7.5% 정도로 나타났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중에 6.1%는 100분위가 10 이상 상승을 했다. 10 이상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죠. 뭐 한두 등급 정도 오른 친구도 꽤 있다는 거예요. 60만 명, 5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% 정도면은 상당한 숫자입니다. 17.5%면 더 상당한 숫자고요. 그렇죠? 뭐 50만 명 중에 편의상 뭐 20% 잡고 계산을 해봐도 엄청난 수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뭔가 결과가 이제 부정적이진 않아요. 여러분들이 6평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오를 확률이 더 큰 거예요. 솔직히 말해서 이 58.2%에 해당하는 친구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어요. 있기는 있지만은 그런 친구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, 재수생 유입의 영향도 있기는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의대의 어떤 이슈가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수그러들 것 같기는 해요. 그렇지만 또 봤을 때 내년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N수생들이 좀 진입하기에는 좀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시간대죠. 2027년이 되면 2028 대입 개편안이 도입이 되면서 대입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N수생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작년만 하겠냐 이거야.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하지 마셔야 될 말을 정리해드리고요. 6평 끝나고 학원 바꿔야 되나요?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일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, 자, 엄마 아빠가 너 땡땡이 6평 성적 잘 나오면은 뭐 사줄게, 뭐 해줄게, 네가 갖고 싶은 거 뭐 하나 해줄게, 이런 말씀은 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마찬가지 9평 잘 보면 뭐 해줄게, 수능 잘 보면 뭐 해줄게. 그러니까 성적 가지고 딜을 치지 마세요. 성적 가지고 딜을 치지 마십시오. 좀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좀 제가 송구스럽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를 빠르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.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너 뭐 어떻게 할 거야? 너 재수는 절대 없어. 뭐 삼수는 절대 없어. 성적 잘 안 나오면 너 지원을 끊겠어. 아니 뭐 다니고 있는 학원을 바꿔버리겠어.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시게 되면은 역시 애들이 어떻게 돼요?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. 왜냐? 여러분 겪어서 아시잖아요. 결과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. 우리 부모님들 뭐 부동산 결과, 투자 결과, 주식 투자 결과 여러분들이 100% 통제하실 수 있나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거대한 시류가 잘 맞아야 되고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필요한 건데 또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고 그런 건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결과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시면서 우리 애들한테는 뭡니까? 결과에 대한 압박을 하시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?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돼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.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애들의 부모님들이 상당수가 이런 이제 압박을 이런 스타일로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.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은 저 대치동에 있잖아요. 그래서 대치동 우리 드라마가 막 완전 비현실적인 게 아니더라고. 내가 보니까.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하시는데 결과가 좋은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은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 두거나 믿어주거나, 물론 애들이 이제 뭡니까? 지나치게 공부를 안 하거나
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거나 지나치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을 바꿔야죠. 그거는 과감하게 바꿔야지. 상담을 받아봐야지. 그런데 그게 아닌데, 뭐, 애 자체가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. 만약에 불안하고 그러면은. 근데 그게 아닌데, 부모님이 나서서 뭐 이제 뭔가 막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은 이게 탈이 나게 되어 있다. 그래서 이렇게 결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압박을 하시면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이 이렇게 돼요. 자, 나중에 이제 아들, 뭐 아들이라고 나왔지만 딸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집 팔아서 이렇게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뭡니까? 결국 엄마 등골 빼먹고 이제 나 몰라라 한다. 이렇게 돼. 다소 이제 사례가 생뚱맞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돼. 왜냐면 결과를 강조했잖아요. 여러분들이. 결과를 강조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? 결과인 집을 얻었잖아. 얘 입장에서는. 그 전까지는 엄마, 아빠 엄청 잘하다가 어떻게 돼요? 물론 얘도 이제 좀 문제가 있지.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? 상당 부분은 너무 결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식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.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. 어떻게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고 집도 사주고 했는데 자식이 배신을 하느냐. 근데 그거는 뭐냐면 시작은 여기였을 것 같은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. 왜냐면은 얘가 열심히 했어. 과정으로 열심히 했어. 그러면은 결과가 지금 6평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수능 성적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. 좀 믿어줘야지.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결과가 전부야 라고 하면서 애가 이제 열심히 했는지는 알아봐 주지도 않고 하다 보면은 애도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. 겉으로 티는 안 내.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통수 친다니까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단순히 지금 눈앞에 대학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요. 뭐 솔직히 대학 좀 못 가면 어때? 근데 6평이 여러분들 집안의 어떤 갈등의 시작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든 애들을 믿어주시면 물론 이제 너무 이제 공부를 안 하거나 하면은 그때는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좀 믿어주시고 내버려 두시면 알아서 잘 하게 될 겁니다. 결국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애들 평생 동안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조금 뭐랄까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래요. 우리 부모님이 꽉 쥐고 애들 꽉 쥐고 너 결과 안 나오면 엄마 말대로 해, 아빠 말대로 해. 대신 결과 잘 나오면 이렇게 해줄게. 너무 극과 극이잖아. 중도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분하고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우리 6평을 잘 넘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대치동 빅마우스는 수능 국어적으로 또 국어적으로도 나올 만한 지점이나 이런 거 찝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우리 여러분들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